사수초 5학년 친구들 안녕하세요. 어, 또 실과 시간이 되었습니다. 지난 시간까지 1단원 공부를 모두 마쳤고요. 이번 시간부터는 2단원 동식물과 우리 생활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단원에서는요. 가꾸기와 기르기의 의미에 대해서 이해를 좀 해보고요. 그리고 동식물 자원의 중요성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려고 합니다. 그 중에 오늘은 생명기술 시스템 요 소단원에 대해서 공부할 거고요. 실과 교과서 20쪽에서 21쪽까지 화면을 선생님하고 같이 보면서 학습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화면에 지금 이게 뭐죠? 네, 여러분들 혹시 식물을 가꿔본 경험이 있나요? 뭐 예를 들어서 주말 농장을 가족과 함께 한다든지. 선생님은 선생님 아들이 지금 6살인데 어 저기 여기 보이는 요게 요게 요거 토마토입니다. 방울토마토. 유치원에서 방울토마토 모종을 하나 주더라고요. 그래서 선생님하고 선생님 아들이 요거를 이렇게 베란다에 심어놨어요. 그리고 선생님 아들이 이름을 지어줬는데 이름을 뭘로 할래 하니까 조금 고민하더니 쑥사라고 하는 거예요. 쑥사. 선생님 처음에는 쑥사가 뭐지? 이상하게 생각했는데 지금은 쑥사라는 요 이름이 너무 입에 착착 감기면서 되게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쑥사야 오늘 물 많이 줄 테니까 잘 자라 하면서 선생님 아들이 물을 주면서 이야기를 한답니다. 그래서 쑥쑥 자라서 벌써 이만큼 컸어요. 원래는 요 정도였는데 이렇게 컸고 요 밑에 보면은 조그만한 이렇게 보이죠? 이게 예, 상추입니다. 상추도 씌워놓고 이렇게 베란다에다가 상추하고 토마토 한 그루 하나를 이렇게 심어놨어요. 여러분들도 가정에서 식물을 많이 기르는 집도 있죠? 네. 그리고 동물을 기르는 친구도 있다고요? 네, 맞아요. 동물을 길러본 경험 있는 친구도 있죠? 어떤 동물을 길러봤나요? 네. 아, 강아지가 제일 많죠. 그죠? 강아지를 기르는 집이 요새 정말 많은 것 같더라고요. 선생님 몇 가지 이제 보여주면, 이게 뭐죠? 네, 장수풍뎅이입니다. 장수풍뎅이. 장수풍뎅이고, 그 다음에, 이거 키워본 적 있는 사람 있는지 모르겠어요. 선생님 친구가 예전에 이거 키운다고 하던데, 생각보다 키우기 까다롭다 하더라고요. 고슴도치입니다. 그리고, 네, 병아리. 선생님이 어릴 때에는 학교 앞에 교문 앞에서 병아리를 파는 사람들이 아주 자주 왔어요. 그래서 집에 가는 길에 병아리를 사가라고 하면서 하나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와가지고 이렇게 팔았는 것 같은데 네, 선생님도 한 두세 번 사봤어요. 그런데 이제 첫 번째 두 번째 샀을 때는 얘가 금방 죽더라고요. 근데 세 번째 이제 정말 어머니가 사지 말라고 했는데 마지막으로 샀을 때에는 네, 잘 키워가지고 아주 성장을 해가지고 큰 닭이 되기 직전에 이게 집에서 못 키우니까 선생님 외갓집이 이제 시골에 있었거든요. 시골에 갖다 놨단 말이야. 그런데 시골에 갖다 놨는데 일주일 뒤에 안타깝게도
그때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나지만 선생님 초등학교 다닐 때였거든요. 어, 개 아니면 고양이한테 물려서 안타깝게 예, 그렇게 됐었죠. 그래서 요새는 이런 병아리 파는 사람들이 뭐 교훈에 있거나 이러진 않은데 예, 아무튼 키워보면 재미있죠. 음, 여러분들은 어떤 동물을 길러봤나요? 대부분 뭐 개, 강아지 아니면 고양이일 것 같아요. 왜 지금 동물과 식물을 길러본 적이 있는지 자꾸 선생님 묻죠. 오늘 우리가 공부할 내용이 바로 어, 가꾸기와 기르기에 관한 거예요. 그럼 오늘 공부할 내용 한번 살펴볼까요? 오늘 공부할 문제는 가꾸기와 기르기의 의미에 대해서 알아볼 거예요. 음, 이 공부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첫 번째는 가꾸기와 기르기의 의미에 대해서 알아보고 두 번째는 생명기술 시스템에 대해서 알아볼 거예요. 네. 생명기술 시스템이란 말이 좀 어렵죠? 자, 그러면은 이제 교과서를 보면서 오늘 공부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교과서 여기 있죠? 자, 교과서 20쪽입니다. 여러분들도 교과서 20쪽을 함께 보면서 하면 좋겠네요. 네. 20쪽에 보면은 자, 옛날 사람들이 생활 속에서 동식물을 활용하는 모습에 대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어, 우리가 처음부터 이렇게 동식물을 길렀던 건 아니고요. 처음에는 아주 예전에는 그 식물과 동물을 다 채집하거나 아니면은 사냥을 해서 이렇게 이용을 했었죠. 그런데 농사를 여기 보면은 이제 벼농사를 이렇게 지금 씨를 뿌리고 있죠. 씨를 뿌려서 농사를 짓기 시작하고 그 다음에 여기 보면은 동물의 가죽이나 옷감 이용해서 이렇게 옷을 만들기도 하고 그 다음에 네 생선을 이렇게 물고기를 잡는데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 이 물고기를 잡는 것이 네 양식으로도 바뀌어가죠. 양식 그쵸. 그리고 이제 동물을 맨날 사냥을 해서 잡아먹다가 이제 사냥을 하는 게 쉬울까요? 네, 쉽지 않겠죠. 그래서 이렇게 처음에는 개를 먼저 길렀다고 합니다. 실제로. 그리고 뭐 다른 가축을 기르기 시작했는데 지금 보면 여기 돼지를 기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이제 어, 가꾸기와 그리고 식물을 가꾸는 것과 동물을 기르는 것은 우리에게 아주 매우 중요한 거죠. 그러면은 가꾸기와 기르기가 각각 무엇인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가꾸기는요. 가꾸기는 되네. 우리가 유용한 생산물을 얻기 위해 식물을 심고 관리하는 것을 우리가 가꾸기라고 합니다. 쉽죠? 그리고 동물을 보살피는 것을 우리가 기르기라고 합니다. 기르기. 이해가 되나요? 정리하면은 식물 기르는 거는 가꾸기라 하고 동물을 기르는 것은 또 기르기라고 생각하면은 되겠네요. 이해되나요? 네. 자, 그러면은 우리가 요 이제 가꾸기와 기르기와 관련된 생명 기술 시스템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요. 어, 생명 기술 시스템이라는 것은 여기 나오죠. 가꾸기와 기르기를 통해서 동식물 자원을 생산하는 모든 과정을 우리가 생명 기술 시스템이라고 합니다. 다시 가꾸기와 기르기를 통해서
동식물 자원을 생산하는 모든 과정,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생명 기술 시스템. 요 단계는 처음에 투입, 그 다음에 과정, 그 다음에 산출, 데먹임, 요 단계로 되어 있는데요. 요거를 좀 이 확대가 되는구나. 자, 그러면은 각 단계별로 어떤 것들을 하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투입입니다. 투입은 우리 일반적으로 투입이라는 말을 어떨 때 사용하죠? 네, 어떤 곳에 뭐 동전을 투입한다. 아니면은 어떤 자원을 투입한다. 그죠? 자, 여기 보면은 식물을 가꾸고 동물을 기르기 위해 시간, 노력, 지식, 정보, 비용 등을 넣는 것을 우리가 투입이라고 합니다. 가꾸기와 기르기를 하기 위해서 먼저 우리가 기본적으로 들어가야 될 것들, 노력이라든지 시간이라든지 비용이라든지. 자, 그러면은 여기 조금 어려울 수 있으니까 실제 예를 들어서 한번 살펴볼게요. 식물 가꾸기와 동물 기르기가 있는데, 식물 가꾸기는 지금 콩나물을 기르는 거예요. 가꾸는 거예요. 그리고 동물 기르기는 닭을 기르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투입 단계에서 콩나물을 기르기 위해서는 콩나물 콩이 있어야 되고, 이게 재료를 준비해야 되겠죠. 콩나물 콩을 준비하고, 검은 천을 준비하고, 그 다음에 페트병을 준비하고, 거즈를 준비합니다. 이 과정이 바로 투입이라는 거죠. 좀 더 구체적으로 읽어보면은, 콩나물은 빛을 쬐지 않고 어둡게 해서 가꾸는 채소로 맛과 영양이 풍부하여 다양하게 활용됩니다 라고 나오죠. 이거 알고 있었나요? 콩나물 기를 때 검은 천으로 빛을 가리는 거요. 네. 실제로 우리가 먹는 콩나물은 그 흰 부분이 뿌리일까요? 줄기일까요? 네. 많은 사람들이 아마 그 부분을 이제 줄기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을 거예요. 하지만 우리가 먹는 흰 부분이 바로 뿌리입니다. 뿌리. 네, 뿌리고요. 아직 콩나물의 줄기와 잎은 나지 않았어요. 네. 햇빛이 있으면은 바로 줄기와 잎이 나옵니다. 근데 햇빛을 가려버리면은 뿌리가 밑으로 자라죠. 자, 그리고 병아리, 이제 닭을 기르는 것은 먼저 이제 이런 병아리가 있어야 되고 모이가 있어야 되고 물을 준비해야 되죠. 그리고 제일 중요한 닭장을 만들어야 됩니다. 맞습니까? 자, 요런 과정이 있는 단계가 바로 투입 단계입니다. 쉽게 말하면 이제 우리가 가꾸기와 기르기를 위해서 준비하는 단계가 되겠죠. 네, 뭐라고요? 네, 투입은 준비하는 어이구야. 글자가 준비하는 단계입니다. 준비하는 단계. 이해됐죠? 자, 그 다음에 과정입니다. 과정은 성장, 유지, 수확 등을 거쳐서 유용한 물질을 생산합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성장하고 유지하고 수확하는 요 단계가 과정이 됩니다. 그러면은 콩나물을 기를 때는 페트병에 이렇게 장치를 하고 물을 자주 주고 5에서 7cm 정도 되면은 수확해 주세요 라고 되어 있죠. 자, 이렇게 물을 지속적으로 이제 주는 단계가 이제 과정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병아리를 이렇게 규칙적으로 먹이를 주고 청결한 환경을 유지해줘서 키워서 닭을 이렇게 닭으로 기르는 과정. 요것을 우리가 기르는 단계, 요거를 과정이라고 합니다. 됐죠? 그래서 이게 기르면은 이제 수확은 닭이 되는 거고, 이제 이거는 콩나물을 수확하는 거겠죠. 됐죠? 여기 수확이라는 부분. 그래서 수확을 하면은 얘들을
이제 다른 식품이나 에너지 등의 생산물로 완성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거 닭은 여러분 뭐 먹죠? 뭐 줘요? 삼계탕. 그 다음에 닭을 기르면서 나온 달걀은 달걀 프라이로 먹고, 그 다음에 콩나물은 콩나물국이나 콩나물 무침. 이거 외에도 콩나물을 이용한 음식들이 많죠. 네, 마찬가지 닭을 이용한 뭐 치킨도 되고, 그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만들어내는 것을 우리가 바로 산출이라고 합니다. 산출. 됐나요? 그래서 준비하고 이제 기르는 과정, 요게 이제 실제로 기르는 과정이 되겠죠. 그리고 그 이제 실제로 수확된 것들을 다른 식품이나 에너지로 이용하는 거, 이거를 산출이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대먹임은 뭘까요? 대먹임. 대먹임은 문제가 발생하면은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단계로 돌아가 수정하는 단계입니다. 그래서 대먹임은 여기 어디든 들어갈 수 있어요. 투입에서 대먹임이 될 수도 있고, 과정에서 대먹임이 될 수도 있고, 산출 단계에서 대먹임이 될 수 있어요. 예를 들면요, 콩나물에 이제 규칙적으로 우리가 물을 줘야 되는데, 그게 물을 주기가 어렵다면 점검표에 표시하거나 자동 타이머를 이용하는 방법, 그런 것들이 이제 문제를 해결하는 그런 단계가 되겠죠. 예, 대먹임이 됩니다. 그리고 닭을 기르는 데 있어서 사육장이 쾌적하지 않다면 병에 걸리기 쉽겠죠. 그래서 이제 청소를 자주 해주면서 닭의 수나 크기에 따라서 사육장의 크기를 좀 넓혀줘야 돼요. 그렇겠죠? 그런 문제 해결하는 과정이 바로 대먹임입니다. 그래서 요 네 단계가 잘 이루어졌을 때, 네, 우리가 이런 그 가꾸기하고 기르기한 산물들을 잘 이용할 수가 있겠죠. 이해됐습니까? 요 부분이 빠졌네요. 생명기술. 우리 생명기술 시스템이라고 했는데, 생명기술이라는 것은 생명체가 가진 특징이나 기능을 이용해서 유용한 물질을 얻거나 그 물질을 처리하는 방법이라고 되어 있죠. 됐나요? 네, 생명체가 가진 특징이나 기능을 이용해서 유용한 물질을 얻거나 그 물질을 처리하는 방법. 네, 이것을 우리가 생명 기술이라고 합니다. 어떻게 보면 좀 다소 어려운 내용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생명 기술 시스템이라는 것은 우리가 어떤 생명체에 가진 특징, 기능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우리가 필요한 것들을, 이런 것들을 만들어내는 거, 그 과정을 우리가 생명 기술 시스템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오늘 공부는 여기에서 마치고요. 나머지 부분은 클래스팅 학습 그 활동 순서에 맞게 하면 되겠습니다. 네, 그럼 다음 시간에는 동식물 자원이 왜 중요한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게요. 네, 오늘 영상 여기에서 마칠게요.